네. 자, 이번에는요, 멈춤링이라는 거예요. 멈춤링. 그래서 구멍용은 이렇게 생겼고, 축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축이나 구멍에 뭔가를 집어넣고 있죠.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일반 그 실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현재 보면 이 그림으로 살짝 보이는데요. 이 모양이죠, 왜? 이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끝에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여기도 또 이렇게 생겼죠. 이게 멈춤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구멍용인데, 요거를 표현하는 게 요겁니다, 이게. 이쪽에 네모하고 밑에 네모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가 없으면 왼쪽에 있는 이 멈춤링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베어링이 있죠. 이쪽 베어링이든 이쪽 베어링이든 이 부분이 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어링을 물체에다가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멈춤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건 아마 여러분들 그 군생활 할 때 한 번씩 봤을 거예요. 가정집에서는 저 보기는 드물고요. 일반 기기 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멍용, 금방 봤던 게 이 모양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구멍용하고 축용이 있는데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규격 3.0 있죠? 3.0 이거는 닫아도 돼요. 3.0 요거 하나 때문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2019 버전에는 얘가 없어요, 아예. 아예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기시험 칠 때 보통 M3에서 M8mm 사이의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때에 따라서 이 숫자를 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는 걸 한번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19 버전 있죠? 2019 버전에 자, 쪽수로는 여기 9쪽 있죠? 9쪽. 9쪽에 가보세요. 자, 9쪽에 가보면 여기에 C형 멈춤링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C형 멈춤링이 있고 E형 멈춤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자, 왼쪽 거는 축용이고 오른쪽 거는 구멍용이에요. 축용과 구멍용.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예제에서 봤을 때 있죠. 예제 봤을 때 저희 구멍용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축지름 있죠. 축지름이 18mm가 되죠. 그렇죠? 축지름이 18mm가 되어 있으면 이 구멍도 일단 지름을 18mm로 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했을 때 A하고 B입니다. 자, 구멍용. 자, 그러면 요 왼쪽에, 오른쪽에 구멍용이라고 있죠. 구멍용.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서 기준 치수라는 게 있죠. D2. D2가 기준 치수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18mm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멍 치수가 18mm일 때입니다. 이게. 구멍 지름이 18mm일 때, 그러면, 자, 구멍 지름이 18mm가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얼마가 되는 거죠? A가 얘가 되는 겁니다. 19. 그러니까 얘를 봐주면 돼요. D1 있죠? 제가 확대해 볼게요. 자, 확대를 해도 잘 안 보이는데요.
얘가 D1이고 얘가 D2거든요. 그래서 D1이 현재 우리가 찾는 게 D1이 18mm거든, 얘가. D1이 18mm가 되니까 D2가 19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A입니다. A가 19가 돼요. A가 19가 되는데 여기에 허용차라는 거 있죠. 허용차를 봐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는다 그러면 A 파트 있죠. A는 파이가 19가 되는 거죠. 구멍지름이 18mm일 때 DT는 19. 그래서 A는 파이 19. 여기다가 공차가 붙습니다. 플러스 0.21. 이게 위치 소형차. 그리고 아래치 소형차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적어 넣는 건데 이게.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폭이에요. B. 그러면 M이 있고 N이 있는데요. N은 안 봅니다. N은 뭐냐면 N은 위에 그림이 이제 가려져서 그러는데요. 이쪽 벽면이 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멍이 있을 때 있죠. 구멍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파낼 때 요 남는 살이 있죠. 여기 바깥쪽으로 남는 요 살이 N이에요. 요 살이 최소한 얼마 이상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M을 보는 거예요. M이 B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렇게 가니까 1.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1.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허용차가 나오죠. 여기. 그래서 허용차가 더하기 0.14 그리고 아래치수 허용차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룡을 볼까요? 옆에. 그러면은 이제 축지름이 18mm라고 그랬죠. 했을 때 C. 그럼 C가 여기서는 이제 M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축지름이 18mm잖아요. 그렇죠? 18mm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니까 그래서 C 있죠? C는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8mm니까 이러니까 1.35죠? 그래서 1.35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1.35에 허용차가 더하기 0.14죠. 더하기 0.14에 0이 되고 여기 C죠. 그렇죠. C고 다음에 D. D가 지름이죠. 그렇죠. 요거죠. 그러면 D는 파이가 17이죠. 파이 17. 그리고 위치수 허용차가 0이죠. 요겁니다. 허용차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수 허용차는 0. 아래치수 허용차가 빼기 0.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시험 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런 규격들을 찾아야 되는데 내용을 제대로 안 배우고 오면은요. 시험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자로채 가지고 도면을 그려버리는 거죠. 그럼 절대로 있죠. 절대로 치수 못 맞춥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격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멈춤이라는 걸 찾아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한번 보실래요? 뒷장에 보면은 키라는 게 있어요. 키. 그래서 키라는 걸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요.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키를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키가 두 종류가 나와요.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거는 밑에 도명에 보면 묻힌 키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거는 도명이 반달 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 해서 반달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치실수가 하나 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실험이 이제 18mm. 그다음에 길이는 대충 줄게요. 25. 자, 여기에 키홈이라는 걸 하나 팝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도면이 이제 이런 형태로 생긴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예제가,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 요 도면이 있잖아요. 요거요. 요거. 요렇게 홈 파진 거 있죠. 요렇게 지금 홈 파져 있는 요 부분이 요렇게 홈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제가 키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이렇게 톡 튀어올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톡 튀어오른 여기에 어떤 부품이 이제 조립이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거는 그냥 그림이다 생각을 해주세요. 자,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제가 모양만 이게 뭐라는 걸 잠깐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문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모양.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품을 제가 이제 하나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키가 하는 역할이에요. 키가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내용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품이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마련이 된 거예요. 자, 요런 이제 축이 하나 마련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달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거의 질감을 제가 바꿔가지고 회전한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보일지 모르겠는데 얘를 자꾸 돌려보면 돌아가는 거 보이죠, 그렇죠? 얘는 돌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얘는 돌아가는데 얘는 안 따라 돌죠.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돌려보면 얘 따로 돌고 있고 얘 따로 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키라는 얘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 키를 저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키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록하게 튀어넣었죠. 혹시 여러분들 재료학 안 배웠나요? 재료학 배웠죠? 아직 안 했어요? 재력학이 들어가면 키의 전달 능력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아마 이렇게 생긴 키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얘가 이렇게 톡 튀 나온 게 이렇게 하나가 안에 들어갔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얘가 맞춰지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조립이 된 거죠. 조립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자꾸 돌려주면 얘도 같이 따라 돌죠. 두 개가. 그래서 키가 하는 역할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동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과부하가 걸려요. 과부하가 걸렸을 때 키가 전단이 되면 기계를 보호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키가 전단이 안 되고 동력이 그대로 전달돼 버렸을 경우에는 안에 뭐 기어가 뭐 부러진다든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또한 기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단순하게 동력만 전달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동력도 전달을 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반을 제가 잘라봤는데요.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동력도 전달을 해주고 또한 기계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같이 해주는 게 키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키 종류는 많습니다. 그 중에 현재 우리가 찾는 게 지금 잠깐 보셨던 것처럼 키가 묻힌 거죠, 이렇게. 키가 안을 이렇게 쏙쏙 묻혔다 해서 묻힌 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잠깐 빼보면 키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모양이 요 구멍에 들어가고 축에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축지름이 현재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축지름이 18mm죠, 그렇죠? 자, 18mm일 때 그럼 이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다음 쪽 10쪽에 가보세요. 10쪽에 가보면 평행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춤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어디서 찾느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자, 적용하는 축지름이라고 있죠, 여기. 얘를 보는 거죠. 적용하는 축지름. 요거 꼭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적용하는 축지름에, 그럼 축지름이 현재 18mm였잖아요, 그렇죠? 축지름이 18mm가 되니까 어디에 들어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봤을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7을 초과하고 요 위에 나오죠. 초과하고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17을 초과하고 22 이하인 거. 여기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가니까 얼마가 나와요? B1, B2의 기준 치수가 6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키의 가로 세로가 6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방 제가 여러분들한테 키의 3D 모양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키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요 폭이 6mm가 되는 거고 요거 높이가 6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키의 가로 세로가. 자, 그러면 키의 가로 세로가 6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A 파트 있죠. A하고 B가 각각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 아닌가요? 키가 가로 세로가 6이니까 구멍도 6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A도 6이고 B도 6이죠.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형이 있고 활동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보통형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활동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키가 박힌 상태에서요. 키가 박힌 상태에서 주로 뭐 V벨트 풀리라든지 또는 기어 같은 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키 자체를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것들은 활동형. 근데 대부분은 보통형입니다. 그래서 B1, B2의 허용차가 나오죠, 이게. 허용차. 그럼 왼쪽 그림에, 이 그림에 한번 보세요. 그림에 보면 위에 그 얘는 구멍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구멍 파트, 여기는 축 파트예요. 그래서 보니까 축은 B1 돼 있고 구멍은 B2가 돼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A에 보니까 A는 지금 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축은 6이죠, 일단은. 6인데 축은 B1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B1의 허용차가 뭐가 나와요? N9라고 나오죠. 그래서 A는 6에 N9 이렇게 규격이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 있죠. B. B는 구멍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똑같은 6인데 끼워 맞추면 얘가 돼 있죠. JS9라고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B라고 돼 있잖아요. B2. 요거 B2죠. 그래서 국에서 B 파트너 6에 JS9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규격에 맞춰서. 자, 그러면 6에 N9 돼 있으면 지난번에 끼워 맞춤을 생각하면 이게 억지다, 중간이다, 헐거입니다. 뭐가 될까요? 억지죠.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끼워 맞춤할 때 제가 이거 설명 이렇게 드렸죠. 위에 개가 구멍이고 밑에가 축이다 했을 때 이 구멍과 축이 만나는 자리가 라지 H와 스몰 H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멍은 A로 갈수록 점점점 커지고 ZC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H가 만나는 자리가 여기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한참 내려와서 N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보더라도 이 도표만 기억하고 있으면 케이스 규정에서 나오는 거 뭐다는 금방 알아요. 그 다음에 JS는요. JS는 계산을 하면 이거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IT 공차 이게 구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를 적용하면 약간 헐겁다. 마이너스를 적용하면 약간 억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JS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찾을 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폭은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C 있죠, C. C가 축으로 들어가는 깊이에요. 축으로 들어가는 깊이. 그러면은 여기서 T1, T2가 나오죠. 이 그림을 또 보세요. 그림에 보니까 밑에 이쪽에 T1이 축으로 파고 들어가는 깊이, T2가 구멍으로 파고 들어가는 깊이입니다. 그림상에서 보면. 그렇죠. 그림상으로 보면 T1, T2 나와 있죠. 그러면 C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T1은 요거죠. 3.5가 맞나요? 3.5. 근데 뒤에 허용차가 얼마 나와요? 허용차가 플러스 0.1에 0 돼 있죠. 그래서 3.5에 플러스 0.1에 0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D는 그림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D는 보니까 구멍 지름까지 다 포함을 해놨어요. 그러면 구멍의 지름이 아까 얼마였어요? 축지름이 18mm니까 당연히 구멍도 18mm가 되겠죠. 그럼 18mm에다가 2.8을 더했으니까 그럼 D는 20.8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20.8에 공차는 똑같죠? 더하기 0.1에 0. 이렇게 해서 무침피를 찾아 넣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하는 거는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예를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예제가 반달키입니다. 그렇죠? 축지름이 현재 20대 있잖아. 그렇죠? 자, 반달키 규격을 한번 봅시다. 요 다음 쪽에 가보세요. 다음 쪽에 가보면 여기에 반달키 치수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크기를 우리가 얼마를 해야 될지 지금 보면은 반달키에 적용하는 축지름에서 계열 1, 2, 3이 있죠. 그렇죠?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단면적이 나오는데 밑에 예를 보면 계열 1, 2, 3이 있죠. 1은 키에 의해서 토크를 전달하는 결합 방식, 두 번째는 키에 의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경우, 세 번째는 표현에 나타난 전단 단면에 의해서. 그럼 일단은 우리는요, 키에 의해서 어차피 키는 회전을 받는 거거든요. 토크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회전을. 그러면 우리는 계열 1을 봐야 돼요. 계열 1을 보는데, 그러면 아까 축지름이 20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축지름이 20이다. 그러면 축지름이 뭔가를 초과하고 이하가 되거든요. 초과하고 이하. 그러면은 얘는 들어가나요? 18을 초과하고 20 이하가 되죠. 그럼 우리는 얘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20을 초과하니까 20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왼쪽에 쭉 가니까 얼마 나와요? 5 곱하기 19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5 곱하기 19라고 하는 것은요. 키가 있죠. 이런 키가 반달입니다. 이렇게 키가 반달이 됐을 때 이 키 폭이 있죠. 이 키의 폭이 5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키의 반지름이 아니고요. 지름 있죠. 지름이 19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키의 크기가 결정이 난 거예요. 되겠죠? 5 곱하기 19. 자,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를 보는 거죠. 5 곱하기 19. 화면을 조금 줄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5 곱하기 19.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달키니까 A죠. A가 뭐가 돼 있어요? 도면상에서 보니까 제가 드린 게 보니까 동그라미 크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A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파이가 19죠? 금방 5 곱하기 19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가 돼요. 그 19가 여기입니다. 요 뒤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스몰 D1 돼 있죠? 스몰 D1의 허용차에 보니까 뭐가 납니까? 위치수 허용차가 0.3이고 아래 치수가 0 돼 있죠? 그래서 파이 19에 더하기 0.3 아래 치수 허용차나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몰 B가 들어가는 깊이입니다. 그러면 키 같은 경우에는 T1, T2, B1, B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은 축을 나타내고 2가 구멍이 돼요. 항상. 구멍과 축이 있을 때 1은 축, 2는 구멍. 자, 그러면은 들어가는 깊이 T1이죠. 그렇죠? 여기죠. 그럼 여기 T1은 얼마 나옵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T1은 요거 나오죠. 5.5라고 돼 있죠? 5.5. 그래서 B는 5.5. 5.5가 허용차는 이 제가 덮어 씌워버려가지고 위에 거 요거죠. 그쵸? 위에 거 맞나요? 대략 0.2 여기 맞나요? 제가 빨간 걸로 덮어 써가지고 그러면 허용차가 요거죠. 요거. 자, 더하기 0.2에 0. 그리고 C는요. C는 아까 키의 폭이 5였으니까 5가 되겠죠. 그렇죠? 5가 되는데 그러면 B1, B2 했을 때 B1은 축, B2는 구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B1의 허용차 얼마나 와요? B1의 허용차가 5에 위치에서 허용차, 아래 치에서 허용차가 0.030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허용차를 얘를 집어넣어줘도 되고요. 요거를 아니면 위에 이거 나오죠? 뼈맞춤 공차 N9라고 돼 있죠. 그래서 C는 5에 N9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억지규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이 있죠. 구멍에 그러면 이제 스몰 A도 보면서 그림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멍 지름에다가 키까지 다 더해놨죠. 그렇죠? 그럼 구멍 지름 20에다가 그럼 여기서는요. 구멍으로 들어가는 깊이가 T2 아니에요. 그렇죠? T2는 2.3이죠. 요거 아니에요. 이게 T2. 2.3이니까 그러면 2.3이니까 구멍 지름이 20에다가 2.3을 더했으니까 A는 22.3이 되죠. 그렇죠? 22.3에 허용차가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허용차가 더하기 0.1에 0. 그래서 위치수 허용차가 0.1, 아래치수 허용차가 0. 요게 A죠. 그 다음에 B, 스몰 B는요. 키의 폭이죠. 키의 폭이 아까 5였잖아요. 그렇죠? 5인데 얘는 B2란 말이에요. 그러면 B2의 허용차는 얘가 나오죠. 제2의 수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2의 수구라고 적든지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0.02로 제가 앞쪽에서 JS는 뭐라고 그랬어요? JS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IT 공차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B는 5의 JS 9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반달키가 찾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를 찾아놓고요. 그 다음 쪽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반달키 찾아봤고, 이제 뒷장에 보면은 이제 V벨트 풀리가 나올 거예요. V벨트 풀리. 자, 그러면은
요 치수가 맞는가 한번 볼까요? 얘부터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자, 요 가운데 구멍의 지름이 15가 돼 있죠. 그쵸? 15가 돼 있고, 홈이 이렇게 파졌으니까 이것도 키움 맞죠? 맞는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5의 제의 수구가 돼 있죠. 그쵸? 그러면 한번 쭉 검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위쪽에 한번 봅시다. 이게 평행키. 자, 평행키에서 금방 구멍의 지름이 얼마였어요? 15 아니었어요? 앞쪽에서 그죠? 구멍 지름이 15가 되니까 그러면 요거 아니에요? 12를 초과하고 17 이하 요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어서 왼쪽으로 쭉 가니까 얼마나요? 키 크기가 5가 나오죠? 맞잖아요. 그죠? 5가 나오네요. 그죠? 이거 5가 나오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요 치수가 5가 맞네요. 그죠? 5가 맞고 그 다음에 축지름 15에다가 2.3을 더했으니까 17.3에다가 플러스 0.1이 0 맞겠죠? 이렇게 도면을 표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되시죠? 잘 기억을 해오세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지난 월요일날 그 다른 학교 교수님들도 잠깐 만났어요. 근데 요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학교에 계시는 이제 전임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 외부 소식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기업체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최소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캐드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다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한 지식을 가졌다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검증도 안 된 사람을 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격증을 요구한대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를 많이 받고,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V벨트 풀리는요, 형이 제일 처음에 M형이 있어요. M형이 있고 A, B, C, D, E까지 총 6개의 형이 있어요. 6개가 KS 규정이 나오는데 일단 국가기술자격시험은요, M형 아니면 A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중에 나오는 책자들 중에 설명이 잘못된 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답지에.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제일 바깥에 있죠. 얘가 아닙니다. 얘가 중요 치수가 아니고요. 벨트 풀리는 요 중심선이 있죠. 요 중심선에서 요거 중심선까지, 요 중심, 요까지의 거리를 이걸 우리가 호칭지름이라고 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자들 있잖아요. 실기 책자에 보면 답지에 보면 요 외곽 있죠. 이 외곽을 호칭지름으로 해놓은 책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틀린 거예요. 반드시 중심선과 중심선까지의 거리가 호칭지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예제에서 요거는 현재 M형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그러면 M형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 많이 좀 내려가야 돼요. 자, 쪽수는요. 쪽수는 요 위에 24쪽 입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가도 됩니다. 24쪽에 V벨트 풀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24쪽에. 번호는 40번입니다. V벨트 풀리.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형에 보니까 M형, A형, B형 돼 있죠. 나머지 C, D, E는 현재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드린 예제 도면이 어떻게 돼요? 예제 도면에 호칭지름이 106이고 형은 M형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M형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호칭지름은 제가 어떤 거다 표기를 안 해놨지만 중심선에서 중심까지 106 아니에요. 그렇죠? 106이 호칭지름입니다. 했을 때 A부터 E까지를 찾아 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규격에서. 형이 M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M형 얘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호칭 지름이 106이었죠. 그렇죠? 106이니까 어떻게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90을 초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각도만 달라져요, 이게. 벨트 풀리의 요 각도 있죠? 알파라는 거. 요 알파의 각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국가기술 자격시험 필기시험을 볼 때요. 이렇게 나와요. 다음 보기 중 V벨트 풀리의 각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V벨트 풀리 각도는 34도, 36도, 38도. 그 세 가지가 답이거든요. 그럼 다른 게 나오면 그게 틀린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 알파는 각도는 38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38도. 그 다음에 여기 L0라는 게 저게 L0가 8mm 요래 됐으니까 그럼 규격 뭡니까 제가 드렸던 도면을 보고 한번 해봅시다. A가 그럼 여기 어디에 해당하죠? 여기서 그리면서 봤을 때 요게 쭉 나오는 것 중에서 A가 어디에 해당해요? A가 요가 아니라 K0 아니에요?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림에 여기가 A가 안 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가 K0죠. 그래서 K0는 2.7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A가 2.7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니까 지금 제가 드렸던 문제에 보세요. 제가 나눠드렸던 유인물에 보면 여기 아니에요. 여기 이쪽에 나오죠. 이게 A 아니에요. 요 A가 뭐예요? 요 A가 여기 K0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A, K0가 A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6.3. 그 다음에 B는요. B는 여기 K에 해당하죠. 그렇죠? K. 요게 B가 되죠. 그래서 B는 2.7 돼 있죠. 그렇죠? 근데 2.7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오른쪽 상단 여기 한번 보세요. K의 허용차가 나오죠. 그럼 K의 허용차가 플러스 0.2에 0 돼 있죠. 그렇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B는 2.7에 위치수 허용차 더하기 0.2 다음에 아래 치수 허용차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그 다음에 C 있죠.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게 F 값이에요. F 값. 요게 C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F가 나오죠. 요게 C. 9점 뭐라고 돼 있죠? 9.5. 근데 오른쪽 여기 상단에 보세요. F의 허용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C는 우리가 적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C입니다. 그 다음에 D가 여기서는 L0가 되어 있죠. 여기요. L0 여기가 D죠. 그래서 D는 8. 얘는 허용차가 없습니다. 8이에요. 그 다음에 E는요. E가 각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E가 여기죠. 각도니까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E는 38이죠. 그렇죠? 38 도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 위에 보세요. 알파의 허용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E는 38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0.5 단위 반드시 붙여야 돼요. 도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DE죠. 요거 나온 거죠. 아까 후칭지름이 얼마였어? 후칭지름이 106이었죠. 그렇죠? 106에다가 더하기 요 K값. 여기 K값이 지금 아까 이게 B값이죠. 2.7이죠. 그렇죠? 그럼 벨트 풀리가 어떻게 돼요? 벨트 풀리가 여기만 V자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둥그니까 여기도 V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2.7, 그 다음에 요거 2.7, 그럼 얼마 돼요? 2.7, 2.7이 5.4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2.7, 2.7, 5.4. 106에다가 5.4를 대서니까 얼마 되는 거야? 그러면 111.4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유인물이 보시면 외경이 111.4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0.6 나와 있죠.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봅니다. 호칭지름 요 자리. 호칭지름이 75 이상, 118 이하 요 안에 들어가죠. 그렇죠? 요 안에 들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6이라는 공차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 넣어보면 돼요. 나중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지금 바로 봅시다. 요거는 자, 요거는 우리 숲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 V벨트 풀이 얘를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보죠. 자, 요게 뭐 많이 빠졌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호칭지름이 얼마란 뜻이에요? 얼마가 호칭지름이 돼요, 여기? 호칭지름이 얼마요? 여기 중에서. 그렇죠. 87이 호칭지름이죠. 아까 중심에서 중심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심에서 중심까지이고, 이 형을 안 적어놨네. 이 형을 적어야 되는데, 형이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 호칭지름이 87일 때, 그렇죠? 그리고 4.58 돼 있네요. 4.58 돼 있으면은 여기 호칭지름이 A형이 돼요. 한번 봅시다. 여기에 4.5, 4.5에 8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보고도 금방 찾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K가 4.5, 그 다음에 K0가 8 돼 있는 거야. 요거는 A형밖에 없죠. 그래서 저것만 보도 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걸 지금 금방 우리가 봤을 때 86이었죠. 그렇죠? 87, 그렇죠? 87이 호칭지름이 되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일 이상 100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각도는 34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각도 34도가 맞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K값. K값이 보니까 여기에서 4.5 맞죠? 4.5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허용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여기 K0가 8. 맞죠? 4.5에 플러스 0.2에 0.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각도는 아까 34도였고, 그렇죠? 맞나요? 이렇게 찾아서 넣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서 그릴 줄 알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난번에 혹시 영상들 보셨어요? 제가 이 클래스에 공유를 해놔 했었잖아요. 그렇죠? 불벨트 풀리 그리는 방법, 기어 그리는 방법, 축 그리는 방법. 영상 꼭 제가 보세요 했잖아요. 나사 그리는 것까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안 보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찾는 방법, 벨트 풀리는 이해되셨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거 볼까요? 요거는 저 계산식이죠. 자, 계산식에 보면은 현재 이수 35개, 모듈이 2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죠? PCD는 MZ에 좀 밑에 여기 나오죠. 그죠? 식에서. PCD는 MZ. 그 다음 이수는요. 그럼 이수가 Z는 N분의 PCD가 될 거죠. 그럼 모듈은 Z분의 PCD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OD,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트를 해가지고 이게 이크돈이에요. 이크돈은 PCD에다가 EM. 기억들 나시죠? 그 다음에 이 뿌리는 어떻게 했죠? 이 뿌리는 이크돈 빼기 2H를 했었죠.
자, 지난번에 M은 대문자리 했을 때 뭐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만은 M은 모듈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Z는 있수라고 그랬죠. 있수. 그러면 P1이 PCD라고 그랬죠. PCD는 그때 MZ라고 그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끄도는 P1 플러스 2M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뿌리원은 이끄도원 빼기 2H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H는 2.25M 아니었어요. 그때 식이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현재 보면은 모듈이 예문에서 보기에서 모듈은 2라고 했고 그쵸? 그 다음 인수가 금방 35개라고 그랬죠? 35개. 그러면 P1은 얼마가 돼요? P1은 모듈 곱하기 인수니까 70이 되겠죠. 그쵸? 70. 그 다음에 이거도는요. P1에다가 2M이니까 74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이 뿌리를 지금 구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P1 74에다가 빼기 2H인데 H가 2.25M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H는 4.5. 그러니까 2H니까 9가 되겠죠. 그럼 74에서 9를 뺐으니까 65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H는 4.5가 되는 거겠죠. 4.5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A가 70, 그렇죠? B가 74. 그 다음에 C가 맞물리는 두 기어의 축간거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맞물리는 두 기어의 축간거리는 PCD1을 나누기 2 플러스 PCD2를 나누기 2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PCD가 MZ였죠. 그렇죠? MZ1을 나누기 2 플러스 MZ2를 나누기 2. 그럼 분자에 M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Z1 플러스 Z2를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서 보면은 현재 모듈이 2잖아. 그쵸? 여기에서 그쵸? 현재 모듈이 2가 되니까 그럼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약분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남은 거는 두 기어의 일수만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밑에 있는 기어에 보세요. 기어의 일수가 뭡니까? P1이 50대 있잖아. 그렇죠? P1이 50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수는 PCD분의 M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현재 모듈이 2 아니에요? 모듈이 현재 2니까 PCD가 그러면은 이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개 되는 거죠? 맞죠? 맞잖아요. 지금 PCD가 50 아니에요. PCD가 50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뭘 몰라요? 이수는 모르잖아요. 그럼 이수 Z는 N분의 PCD 아니에요. 그러니까 2분의 50이니까 결론은 얘가 Z가 되겠죠. Z는 25가 되죠. 이수가. 그러면 위의 기의 이수가 35개, 밑에 있는 기회가 25개죠. 그러면은 이 축간거리가 얼마 돼요? 6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C가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다 찾았고, 그죠? 요소는 D가 모듈이니까 D는 2, E가 Z 이수가 되니까 35.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 뒷장. 마지막 이제 두 개만 하고요. 두 개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다음 장.
여기 한번 봅시다요. 자, 요건 뭐냐면 오일실이라 해가지고요. 오일실은 그 일종의 이제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물질이라든지 또는 기계 내에 들어있는 이제 그 기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오일실이에요. 그래서 이 오일실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쉽습니다. 자, 오일실은 다시 이제 위로 조금만 올라가 보면 쪽수로는 21쪽, 21쪽. 번호로는 37번입니다. 517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S계열이 있고 G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S에 뭐 S, SM, SAD, DM, DA 이렇게 나오는데 G계열하고 차이점은요. S계열에는 대부분 이제 오일실을 꽉 눌러주는 스프링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G계열은 스프링이 이제 없는데요. 한번 봅시다. 문제에 찾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밑에 보니까 축지름이 20이고요. 실폭이 5입니다. 축지름이 20이고 실폭이 5일 경우에 요때 A, B, C, D를 다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여기 A, B, C까지, C, D, E까지는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자, 잊어버렸네요. 축지름이 20이고 실폭이 5mm일 때, 그럼 여기서 보는 거죠. 축지름이 2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봐야 돼요. 축지름이 20. 요겁니다. 축지름이 20이고 실의 폭이 5란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외경이 있죠. 외경이 32가 돼요. 자, 그 외경이라는 게 요겁니다. 이게 라지 D 있죠. 라지 D 요게 32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있죠. B는 5가 아니고요. 5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더 해줘야 돼요. 그거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고 문제 제가 그랬던 유인물에 한번 봅시다. 이게 자 C의 폭이 6 이하일 경우에는 원래 실 폭에다가 더하기 0.2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 시험 치러 갈 때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 외울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A 금방 얼마였죠? 요거 지름이 32 안 했나요? 요거 30이라 안 했나요? 21고 5일 때 32. 그렇죠? 자, 그런데 그냥 30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요. 요겁니다. 20에 외경 32, 폭 5일 때 밑에 여기 보는 거죠. 자, 바깥 지름에 대응하는 하우진 구멍 지름의 허용 치수는 원칙적으로 KSB 0401에 라지 H8로 해라. 대문자 H8로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적어볼까요? 적어보면 먼저 A 있죠. 그림에서 A는 그러면 파이 32에 밑에 껴 맞춤이 대문자 H8 돼 있으니까 H8이다 이렇게 적어준다는 뜻이에요. A는 그 다음에 B 있죠. 대문자 B. 자, 대문자 B는 뭐냐면은요. 여기 L 값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아마 여러분들 자료에 볼 겁니다. 여기 L 값에 보니까 0.1B에서 0.15B라는 거 보여요. 여기에 0.1B에서 0.15B. 여러분들 규격 여기 확대 범위가 나올 거예요. 0.1에서 0.15B. 그러면 B가 현재 얼마였어요? B가 금방 5 아니었어요. 그렇죠? 5가 되니까 그러면 0.1B에 담으면 0.5. 그 다음에 0.15B에 담으면 0.75가 되겠죠. 그러면 굳이 있잖아요. 계산 편한 게 0.1B 아니에요. 10분의 1. 굳이 뒤에 가가지고 있죠. 0.15B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계산하는 게 편한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0.1B에다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B는 0.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C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C가 금방 했잖아요. 6보다 작을 때는
더하기 0.1을 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요 C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C의 폭에다가 0.2가 더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5.2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게 우리가 여름방학 동안에 그동안에 특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특강 일정이 하나도 안 뜬 게 없을 거야.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어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여름방학 특강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직접 적용하고 해봅니다. 지금 이제 올해는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다 찾아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네요. D. D가 여기서는 알파입니다. 알파. D가 요쪽, 요 알파입니다. 구멍이 됐으니까. 요 알파는 요 밑에 나오죠? 알파는 15도에서 30도로 되어 있죠? 그러면 보통 구멍에는 보통 큰 각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알파는 30도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15도라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규격상으로는. 여기가 D가 되고요. 다음에 E 값 있죠? E가 여기입니다. 여기 안쪽에. 얼마가 나옵니까? 저게 반지름이거든요. 반지름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R 값은 0.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0.5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일실 찾는 거 다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드릴 부싱에 대해서 삽입 부시입니다. 자, 쪽수는 25쪽, 번호는 42번. 삽입 부시라는 데로 가보세요. 삽입 부시에 들어가 보면 되는데 이게 또 노치부 어떤 홈이 있는 걸 우리가 노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좌회전용이냐 우회전용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요 유인물 있죠. 얘는 지금 현재 요거는 좌회전용입니다. 좌회전용. 좌회전이다 우회전이다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요. 요 홈을 보고 구분을 해요. 요거는 지금 현재 좌회전용인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나사가 이렇게 걸쳐져요. 나사가. 그러면 얘를 여기 지금 나사입니다.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간 나사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를 구멍에 집어넣고 얘를 왼쪽으로 돌려요. 왼쪽으로 돌리면 요 홈이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요 홈이 나사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사를 꼭 조이면 이게 안 빠져요. 근데 만일에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요 모양이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 예를 들어서 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돌려야만이 얘가 나사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회전용이다, 좌회전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렵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봅시다. 이제 가공지름이 10mm, 즉 여기서 가공지름이 10mm라고 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A에 있죠. A의 지름이 10mm일 때 그럼 A는 뭐냐? 10mm인데 그냥 10mm 적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뭐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한 번만 봅시다. 이게 Y가 됐죠. 이 왜 Y가 되느냐면 요 안에 드릴이 들어와요. 그럼 드릴은 어떻게 들어와요? 그냥 꼿꼿하게 서서 들어오나요? 아니죠. 막 회전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드릴하고 요 사이에 계속해서 마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 거칠기가 Y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운동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축지름이 10mm일 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위에. 자, 여기에서 봤을 때 D1 있죠? D1이 호칭지름인데 이게 지금 10mm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제가 나와 있는 게. 그러면 10mm가 되니까 8을 초과하고 10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8을 초과하고 10 이하. 자, 요렇게 됐을 때 요 외곽 있죠. 이게 D1. 요 외곽에 끼워 맞추면 뭐가 됐죠. 그렇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드릴용 구멍지름 D1의 허용차는 KSB 0401의 규정대로 D6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A 있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A는 파이가 아까 10mm라고 그랬죠. 그렇죠? 10mm. 그냥 이렇게 적어주는 게 아니고 요 뒤에 G6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는 파이 10에 G6이라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만일에 이게 드릴 지그가 아니고요. 드릴 지그가 아니고 만일에 리머라는 거 알죠? 구멍을 또 정밀 가공하는 게 리머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리머용이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F7로 적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G다 F다라고 하는 것은 자, 구멍과 축이 만나는 자리가 라지 H와 스몰 H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약간 위에 있죠. 약간 위에 있으니까 약간 흐름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구멍에 드릴이 들어가서 드릴 바퀴벌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구멍이 큰 게. 그러면 얘를 봤을 때는 좀 흘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A는 파이 10의 G6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B를 한번 봅시다. B. 자, 그러면 지금 D1이 지금 10이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8을 초과하고 10이야, 아니에요? 그쵸? 맞죠? 그러면 D가 얼마 나와요? 15. 그럼 B는 15가 되는 거죠. 파이가 15. 그 다음에 밑에 허용체라고 있어서 허용체가 얼마 나와요, 여기가? 제 살이 안 보여서 그래요. M5죠, 그쵸? 그럼 요도 위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M5. 그러면 파이 15에 소문자 M5. 소문자 M5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다, 중간이다, 헐겁다. 헐? 억지죠, 그쵸? 왜냐면 H 여기서 그쵸? 이렇게 위로 올라갔죠, 그쵸? 더 올라갔으니까 H보다 이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구멍은 여기 있는데 구멍 뚫고 축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억지가 되죠. 이제 잘 이제 자, 그 다음 C. 자, C는 그리면서 봅시다. C면은 여기에서요. 여기에서는 그게 해당하는 게 R입니다. R. R이에요. 그러면서 C는 요거죠. C. 그래서 얘는 8.5. R이 8.5가 됩니다. 그 다음에 D 있죠. D는 요 안쪽에서요. 여기서 C입니다. C1. C1. 그럼 C1은 9.5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C1은 9.5. 요 D입니다. 그러니까 C1이 D입니다. D. 그 다음에 E 값. E 값은 요 위에 나오죠. 그렇죠? 여기 30도. 그래서 E는 3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F. 자, F는 여기 있죠. L2입니다. L2. 그럼 L2가 얼마 나와요? L2가 여기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얼마요? 1.5요? 그럼 F가 1.5. 여기 L2. 그 다음에 G 값이 있죠? 여기. G는 규격이었어요. G는 여기에서 L3입니다. 그럼 L3는 4가 되나요? 맞죠? L3. 그래서 얘는 G는 4. 이렇게 규격을 찾아서 모델링을 하고 도면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만 찾아봐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까지는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관련된 내용은 다 했는데 뭐 시간이 좀 되고 하면 스프로킷도 찾아봐야 되고 별인 껴 맞춤하고도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되지만 일단은 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그때 연습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뭐가 들어가? 키가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 구멍지름이 얼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행위다 하면은 이건 이제 다 여기가 요거는 후칭지름이 68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키 키 하나만 볼까요? 이거 12mm니까 요거 하나만 보고 맞힐게요. 자꾸 보다요. 좋죠. 자주 보면. 자, 일단은 축지름이 12mm였으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10을 초과하고 12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10을 초과하고 10 이하가 되니까 쭉 가니까 키움이 4라고 나오죠. 그렇죠? 4. 그리고 2.5에 1.8 돼 있죠? 맞는 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저 4 맞죠? 그리고 구멍지름 12mm에다가 그다음에 T2가 1.8이었으니까 13.8이 맞죠? 이런 식으로 탁탁 맞춰보면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 설명을 마칠 건데요. 일단 그 기말 시험은 지난주에도 또 몇 번 공개가 됐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6시 실기 하나와 실기 두 가지로 봅니다. 실기는 이번에는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추상하는 거 하나. 그래서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본 거를 본인들이 직접 그려주시면 되고, 하나는 비교집을 찾아서 그리는 문제 좀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혹시나 나중에라도요, 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던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게 있으면, 이 클래스에 쪽지를 남기세요. 아니면은 메일로 줘도 돼요. 그러면 제가 10번이고 20번이고 답장은 다 들어서